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태조실록에서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먼 길을 갔다 올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세종실록에서 답답해하던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더벅머리 선비놈들이라고 고함쳤다는 기록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보는 사람에게 가장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기록은 바로 파도 괴담만 나오는 왕 인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조는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의 부인인 미내빈 강씨에게 멍멍이 같은 것이라는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인조는 왜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1645년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3달도 못 되어 죽은 후 국내에서 누군가 소용조 씨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는 소용조 씨의 자작극이었지만 인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평소 미워하던 세자빈 강씨를 제거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강씨의 궁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강비는 후궁 별당에 감금했죠. 하지만 세자빈의 궁녀들은 매우 혹독한 고문을 당한 탓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겨날 지경이 되었음에도 강씨가 저주를 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그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646년 1월에는 인조가 먹는 수라의 전복에서 독이 발견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죠. 그런데 보통 왕의 독살 시도라고 하면 줄줄이 역모로 묶여나갈 수도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마땅히 신하들에게 알리거나 의금부나 형조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인조는 궁궐내에서 내시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라를 만드는 수라상궁들보다는 세자빈의 궁녀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더니 고문까지 하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강씨는 앞에 저주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경덕궁에 유폐되어 있었고, 강씨의 궁녀들도 줄줄이 끌려가 신문받거나 상전인 강씨와 같이 유폐 중이었는데, 왕의 수라에 독을 섞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했을 리가 없죠. 때문에 신하들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공식 조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한 끝에야 겨우 자신의 뜻을 꺾고 의금부의 명령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쯤 되면 처음부터 강씨를 노리고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 인조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후 의금부가 한 달 동안 조사했지만 당연히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세자빈의 궁녀를 포함한 용의자들도 10명 중 7명이 고문을 당하다 죽을 만큼 가혹한 고문을 당했지만 거짓 자백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조는 아예 죄를 만들어 그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하고 나섰죠. 아예 강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가며 강씨는 심양에 있을 때 왕의 자리를 탐내며 용포를 만들거나 왕과 왕비의 칭호를 마음대로 사용했고, 작년 가을부터는 자주 화내는 일이 많아지더니 요즘은 자신에게 문안을 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최근의 저주 사건과 독살 시도 모두 강빈이 저지른 일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애초에 강빈은 저주 사건 때문에 유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조에게 문안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인조는 저런 트집을 잡고 있었던 것인데요. 신하들도 이 황당한 주장에 전부 어이가 없어서 전하께서 언급하신 용포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그냥 비단을 사들인 것이지 역모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인조가 주장한 강씨의 행동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화를 자주 내고 문안 인사 좀 오지 않은 게 절대 저주와 독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애초에 별당에 감금된 강빈이 저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독살 시도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인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조국가인 조선시대에서 어명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신하들은 옛 성현들처럼 자비롭게 처리하자는 나름대로의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인조는 이것마저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계속해서 강씨를 살려줄 것을 청하며 무슨 임금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냐, 그리고 비록 강빈이 전하의 자식은 아니지만 전하의 자식인 소현세자와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이리 모질게 구냐며 반발하자 갑자기 인조는 신하들이 왕을 모욕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이에 황당함을 느낀 우승지 정치화가 신하들의 주장이 전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왕을 모욕한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인조는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멍멍이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며느리를 가리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인조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욕설을 남긴 임금으로 기록되었죠. 물론 조선의 임금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지만 공문서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사관이 어느 정도 필터링으로 걸러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참아듣지 못할 하교나 주상께서 대노하며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세종이 했던 더벅머리 선비놈과 같이 나름 적절하다 느껴질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놓고 임금이 멍멍이라는 욕을 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실록 전체를 통틀어 인조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사관이 필터링을 해서 그나마 저 정도이지 실제로는 더 심한 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라상에서 독이 발견되면 수라를 책임지는 궁인들을 신문에서 배후를 밝히는 게 순서인데
정작 그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신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범인이 강씨일 거라 정해놓은 인조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었죠. 때문에 이런 인조의 행동은 사관들에게도 대차게 까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인조가 작정하고 강빈을 죽일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몄다고 봐도 될 것 같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강씨가 범인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고 신하들마저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1646년 3월 15일 36살의 강빈은 조씨 저주 사건과 인조 독살음모를 저질렀다는 죄목 등으로 시아버지인 인조의 손에 의해 세자빈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난 뒤 사사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인조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죠. 인조는 강씨가 죽기 전에 그녀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커서 이 어미를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혈서를 남겼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강씨를 모욕했습니다. 인조의 억지 주장에 신하들은 그럼 아예 정식으로 조사를 해보자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애초부터 그것이 자신의 억지 주장이라는 걸 알고 있던 인조는 신하들의 정식 조사 요청을 무시한 채 있지도 않은 혈서를 핑계로 대며 강씨의 친정어머니인 신혜옥까지 사사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씨의 남자 형제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으며 이미 죽은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마저 삭탈관직하고 죽은 시신을 부관 참시해버리기까지 했죠. 마지막으로 강씨의 새아들들까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결국 유배를 간 그녀의 자식들 중 장남과 차남은 풍토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막내 아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하네요.